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9월 12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에 여기 소방 원론 나가죠. 그래서 문제 1번 보면은 피난자의 집중으로 인해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피난 형태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닉 현상 나오면 무조건 피난 로그 형태는 H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H자 뉘어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요 H형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H형 패닉 현상 발생할 수 있는 요 피난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감광 계수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광 계수하고 가시거리 보면은 감광 계수는 0.1, 0.3, 0.5, 1, 10 이렇게 그 5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0.1은 연기 감지기가 동작할 정도의 상태. 0.3은 피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 0.5는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 그다음에 1.0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고 그다음에 10은 화재 체성기 때의 감광 계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요 0.1하고 요 10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연기 감지기 작동할 정도는 감광 계수가 0.1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소화에 필요한 CO2의 그 이론 소화 농도가 37%일 때 한계 산소 농도는 약 몇 프로인가 했는데 여러분 CO2 퍼센트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CO2 퍼센트는 21분의 21-O2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CO2가 지금 37%죠. 자, 21분의 우리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O2 퍼센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2 퍼센트 구하면은 13.2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설계 공식 CO2 농도 계산 방법 있죠? CO2의 퍼센트는 21분의 21-O2%에다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또 다른 방법은요. CO2 퍼센트는 여기 방출가스량 더하기 방호구역 최적분의 방출가스량 마찬가지로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 방출된 CO2 가스의 그 가스량 계산 방법. 이건 O2 퍼센트분의 21-O2 퍼센트에다가 요 V는 방호구역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기시험에서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건데 이건 전기 분야가 아니고 기계 분야의 그 실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계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4번 가죠. 자, 건축물 화재 시 요 패닉 현상 어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그 공포감을 갖는 것을 우리가 패닉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 없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연기가 발생이 되면 시계,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패닉 현상 발생하죠. 또 유독가스가 발생이 되면 호흡에 장애가 생기니까 패닉이 오는 거고, 또 외부와 단절되면 우리가 고립됐다는 그 압박감이 생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포감 생겨요. 여기 불연 내장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건 안전한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여기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인데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각 층마다 설치를 하고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여기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실에는 반드시 설치하는데, 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설치가 돼야 되죠. 그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죠. 6번에 요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는 거. 자, 여러분이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학적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건 화염이 발생되는 그 폭발 있죠. 이거 우리가 화학적 폭발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리적 폭발은 압력 같은 것에 의한 폭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염 발생이 없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학적 폭발의 대표적인 것이 산화 분해 중합이에요. 산화 폭발. 여기 분해 폭발, 중합 폭발이 화학적 폭발의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가스 폭발, 그다음에 증기 운 폭발, 유증기 폭발도 화학적 폭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물리적 폭발이라는 것은 화염이 없이 어떤 압력 팽창이나 액체의 팽창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죠. 여러 대표적인 것이 이 수증기 폭발이죠. 물리적 폭발. 전선의 폭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전이 폭발, 이런 게 바로 물리적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물리적 폭발에요, 요 블레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일러 폭발 있죠? 보일러 폭발도 물리적 폭발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리적 폭발의 대표적인 거 수증기 폭발이죠. 4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소화약제에 사용되는 요 CO2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이 CO2는 산소와 반응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반응이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완결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반응시, 산소와 반응 안 하죠, 일단. 여기도 산소와 반응해요. 산소와 반응 안 해요.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 반응한다. 산소 반응 안 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2의 성질, 자, CO2의 허용농도 0.5%, 5000ppm, 임계온도 31도. 임계온도라는 것은 액화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우리가 임계온도로 한다라고 그랬죠. CO2의 삼중점은 0.53메가파스칼, 온도 마이너스 56.3도씨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 이게 삼중점. 그래서 마이너스 56.3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CO2의 호흡곤란,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하론 1211 화학식. 하론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가 탄소, 두 번째 숫자가 불소, 세 번째 숫자가 염소, 네 번째 숫자가 브롬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론 1011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거는 C가 하나고, 여기 CL이 하나고, 브롬이 하나죠. 메탄에서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H가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H2ClBr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1011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론 넘버 명명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11 CF2ClBr,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플래시 오버. 우리 약자로 F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드래프트 있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플래시 오버는
성장기에서 체성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이 되고, 이걸 그 발생 원인은 열의 공급이에요. 다음에 이 백드래프트. 이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것은 감쇄기에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생성 원인은 신선한 이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 그래서 이 FO, 프레시 오버라는 것은 어떤 실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가연성 그 혼합 범위에 들면, 연소 범위에 들면 열의 발생에 의해서, 열의 축적에 의해서 실내가 화염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시 오버 현상이라는 것은 연소 범위 내의 농도가 되면 착화해서 화염이 실내 전체에 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백드래프트. 이 백드래프트는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어떤 그 화재의 진화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인 연소와 함께 실내가 전체 화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시 오버 발생 시기는 성장기에서 체성기로 넘어가는 시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인화칼슘이죠. 자, 인하고 요 칼슘하고 화합된 거, 인하고 칼슘하고 화합이 된 거, 요거 우리가 인화칼슘이라고 하죠. 인하고 화합한 칼슘. 그래서 인화칼슘. 그래서 요거는 CA3P2예요. 삼류연물의 칼슘 탄화물이죠. 그래서 요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CaOH2 수산화 칼슘이 생기고 pH3 포스핀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CA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되고 P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여기 2, 3은 6. 그러니까 여기 3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3이 아니고 6이죠. 6.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이 되면 요 인화수소 포스핀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1번 가죠. 자기 반응성 물질에 분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자기 반응성. 이걸 우리가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이건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의 분명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요 히히죠.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 니니아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이거는 범죄신고 112죠. 범죄신고. 유질이 10kg. 그다음에 히히가 요게 100kg. 니니아디가 2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질이 이건 위험등급 1등급. 나머지는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니트로 화합물 여기 있죠. 니트로 화합물. 그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 자, 할로겐간 화합물은 불소 3개하고 결합된 거, 브롬하고 3브라브롬이죠. 그 다음에 5브라브롬, 불소 5개하고 브롬하고 결합된 거, 5브라브롬. 그 다음에 5브라, 요드가 있죠. 자, 이거 다 보시면 F, 불소 할로겐족 원소죠. 브롬도 할로겐족 원소죠. 해서 할로겐간 화합물이라고 하죠. 요거는 육류연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육류예요, 육류. 할로겐간 화합물. 자, 질산 에스테르류. 여기 질산 에스테르류죠. 유질.
그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히드록실 아민 염류, 오류염물이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마그네슘에다가 물을 갖다가 주수하면 생성되는 기체. 자, 마그네슘은 일단 금속이죠, 이건. 금속은 다 마찬가지예요. 물과 반응하면, 뭐 반응식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금속은 물도 마찬가지고 산하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은 물이나 산하고 반응이 되면 다 이 수소기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이종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KHCO3죠. 탄산수소 칼륨에서 4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1종부터 4종까지 주성분, 약제명, 그다음에 착색, 적응화제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놔요. 이런 건.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를 발생해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 자, 요 과산화 칼슘이죠. 자, CaO는 산화칼슘이고 과산화니까 산소 2개하고 반응하는 거죠. CaO2죠. 자, 요게 물과 반응하면 요거 과산화 칼슘은 이건 인류염물의 무기 과산화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수성이에요. 물과 접촉이 되면 위험한 물질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죠. 산소는 조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2번에 메탄올 CH3OH죠. 자, 알코올은 물과 반응이 없죠. 그대로 용해가 되는 거죠. 자, 3번에 요 칼륨. 자, 칼륨은 뭐예요? 금속이죠. 자, 금속은 무조건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과산화수소 H2O2 육류염물. 이건 물과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자, 15번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것. 자, 연쇄 반응 억제.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 냉각이나 공기 접촉 차단. 이게 질식 소화죠. 이것도 물리적 소화. 가연물 제거. 이거 제거 소화 마찬가지로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소화 원리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16번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거. 착화 온도 또는 이걸 우리가 발화 온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착화점, 발화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화 요거는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죠. 다시 말해서 자연발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여러분 암기하세요. 이氧화탄소 특수인화물이죠. 요 놈이 100도씨예요. 그래서 위험물 중에서는 가장 낮죠. 사료 위험물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3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이氧화탄소. 그 다음에 유류화재 B급 화재죠. 2번.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 D급 금속 화재. 또 여러분 이 주방 화재 새로 생긴 거 K급 화재.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물에 관한 소화 성능하고 물성에 대한 것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비열과 증발 잡열이 커서 냉각 소화 효과가 크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이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죠. 또는 이거를 칼로리로 하면 1칼로리 per
예, 그람 도씨하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기화열, 기화잡열 같은 얘기죠. 요건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이걸 칼로리로 하면 539 칼로리 퍼 그람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물의 비열은 1 맞는 얘기죠. 100도씨의 요 증발 잡열은 439.6이 아니고 539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공기 중에 그 연소 범위인데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거. 그래서 이 위험도를 구하는 요 공식은요.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 요 값을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도가 높은데 연소 또 하한 값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디에틸 에테르 사류의 특수 인화물이죠. 요놈이 연소 범위가 1.9에서 48%죠. 그래서 연소 상한 48에서 연소 하한 1.9를 빼주고 그놈을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주면 24.26이 나오고 수소는 17.75, 메틸렌은 12.33, 부탄은 3.67이 나오죠. 그래서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거는 요 디에틸 에테르 요놈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다음에 20번에 요 조연성 가스로 나열된 거. 조연성 가스는 산소죠. 그다음에 오존, 그다음에 불소,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일산화질소라든가 이산화질소. 이것도 조연성 기체. 남의 연소를 도와주죠.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도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죠. 그래서 이 조연 배우는 주연 배우가 잘 연기가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렇게 연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연성이라는 건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질소는 불연성이고 불소, 요거 조연성 맞죠? 수증기는 불연성이죠. 자, 산소 조연성 맞죠? 불소 조연성 맞죠? 염소 조연성 맞죠? 2번이 답이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